일단은 게임 섹터가 오랜만에 다 같이 좀 상승을 한 날인 거고, 네. 사실 뭐 중국의 판호를 뭐 받았다, 뭐 신작이 흥행했다, 이것만으로 반등을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은, 뭐, 그래도 그럴 만한 상황인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펄어비스가 일단 검은 사막이 중국 판호 발급에 급등을 했고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였는데 어제 장 끝나고 아마 나온 뉴스죠. 예, 그래서 오늘 장 초반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카카오 게임즈는 그 신작 오딘 보셨어요? 그 광고 보셨어요? 오딘? 뭐 광고는 엄청나대요. 광고는 엄청나게 하고 네. 있는데 일단은 뭐 또 저 넷마블의 뭐 무슨 나라? 제2의 나라. 예, 그것도 광고도 엄청 광고는 하더라고요. 엄청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뭐 게임주에 대한 뭐 광고 그리고 신작에 대한 예.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이번 신작 오딘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만 400만 명이 이상이 참여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 400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게임에 참여를 하는구나라고 항상 이렇게 400만 명. 400만 명이 사전 예약에 네. 참여했고 400만 명이 우리는 못 들어갔네요. 그러게요. 네. 네. 400만 명이 참여를 했고 그 이번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앱스토어, 그 앱 뭐라 그러죠? 플레이스토어. 네. 그리고 거기 뭐 양대 마켓에서 게임 순위 1순위를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두 개 종목이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오늘 2%, 3%대로 마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주 같은 경우가 사실 그렇게까지 지금 다 같이 장기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계속 이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나 좀 생각을 게임주가 하고 못 갔잖아, 근데. 못 가는데 사실 게임주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7월부터는 6일인가요? 네. 네, 6일이고 뭐 모여가지고 게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뭐 PC방. PC방과 다 같이 네. 다 같이 하는 걸로 그런가요? 골프존이 오르는 것처럼? 네. 어쨌든 그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네. 그 중국 여기도 중국 모멘텀이 좀 있으니까 중국이 열리면 그죠?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 오늘 오른 거는 저는 좀 단기적인 모멘텀 네. 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뭐 가지고 계신 이미 뭐 저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추가적인 뭐 대응을 하시기에는 조금은 좀 모멘텀이 좀 추세가 좀 약할 수 있지 않다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굵직한 뭐가 건더기는 없는 것 같다, 그죠? 네. 뭐 업황이 확 좋아지면서 뭔가 뭐 맞아요. 우리가 뭐 해운이라든지 그죠? 그죠? 운임 가격이 네. 확 오르면서 간다든지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는 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런 뭔가 좀 굵직한 그 줄거리는 없는 것 같다. 펄어비스는 사실 그런 스토리가 좀 꽤 있어요. 저는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워칭을 하고 있던 종목이어가지고요. 그 전에 보면 8만 원 갈 때요. 네. 그때도 이제 판호 얘기가 있었고요. 네. 판호 안 나왔죠. 판호 얘기가 있었고 또 뭐 일부 지분을 중국 기업이 살 거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뭐 이제 시장의 그 얘기였는데 그랬다가 이제 또 F냈었죠 중간에 F는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한 6, 7만 원대 또 어느 증권사든가 스트롱바이 외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계속 약했거든요. 한 방에 이렇게 많이 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기대와 함께 그 스토리가 많은 종목이에요. 네, 펄어비스가 검사. 네, 검사 다음에는 요즘 붉은 사막이잖아요, 그죠? 검은 사막, 붉은 네. 사막. 펄어비스 게임주 봤고요. 일단 오늘 게임주가 좀 눈에 많이 띄어서 이제 게임주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뭐 시장에서 종목 뭐 특정 종목 섹터가 막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카뱅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하는데 카뱅이 희망 공모가 밴드를 대폭 낮춘 거 아시죠? 네, 네, 일단 카뱅이 장외에서 9만 원대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이번에 공모가를 밴드를 3만 3천 원에서 4만 9천 원. 장외에서 지금 대량 매수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고가에 지금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 희망 공모 밴드가 3만 9천 원까지 일단은 잡혀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카카오뱅크 한참 분위기 좋을 때 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그 시총이 앞으로 시총이 뭐 2조, 30조 30조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모가 밴드 최상단이 3만 9천 원으로 됐을 경우에 18조
정도로 KB가 23조거든요. 그런데 뭐 30조도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얘기는 아니 있었었죠. 카카오뱅크가 예. 아무리 그렇지만 KB 23조인데 30조 넘을 수 있었겠어요?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그럼 얼마라고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18조? 18조, 어, 18조 공모 금액이. 정도. 그 정도면은 어느 일정 부분은 근데 좀 더 올라가면 늘어나니까 상장할 때 그죠? 공모가는 그렇죠, 지금 그렇죠. 18조니까. 지금 네. 공모가 자체를 자발적으로 지금 낮춘 상태인 거잖아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크래프톤이 이제 공모가 논란이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정정 요청을 받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카카오뱅크뿐 아니고 다른 이제 앞으로 대기되어 있는 그 기업들도 이제 공모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분위기인데 카카오뱅크가 지금 장외가 대비해서 대폭 50% 이상으로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공모가를 냈기 때문에 네. 이런 이 분위기가 이제 시장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공모 시장에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보통은 우리가 공모가 밴드가 잡히면은 최상단으로 보통 잡혔어요. 상단을 계속 잡혔죠. 상단 네. 또는 상단을 넘어가는 수준으로 네. 잡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좀 발생을 하고 워낙에 좀 이제 종목 아모센스라는 종목이 지난주에 상장했죠. 지난주에 상장을 했죠.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이제 계속해서 연기되는 일정을 통해서 그렇게 경쟁률이 27대 1이었어요. 와. 20대였어요. 공모 청약 경쟁 20대. 보통은 뭐한 1000대 1 이렇게 되는데 네. 그냥 너도 나도 다 안 한 것 같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 경쟁률이 27대 1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런데 공모가를 확 낮춰버리니까 첫날 시초가에서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네. 둘째 날도 상승을 했고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소문난 자지 먹을 게 없고 이렇게 그냥 남들 안 들어갈 때 해야 그러니까요. 한다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너무 공모가 높게 잡아서 네. 이렇게 확 빠져서 분위기 안 좋게 가느니 차라리 그냥 적정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상승하는 분위기 타는 네. 게 더 낫다라는. 그러면 카뱅은 뭐 공모가가 좀 낮아지면 청약하는 분들은 좀 해볼 만하네. 지금 해볼 그죠? 만한 거다.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봐줄 만하다 정도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일단은 이제 장외가가 얼마나 이제 더 이제 빠지느냐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 네. 같아요. 이미 어제 좀 이렇게 공시를 했기 때문에 공모가를 확 낮추겠다라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장외가가 얼마나 빠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카카오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가요? 아무래도 공모가가 낮아지니까 카카오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카카오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들어갈 시점을 조금 더 대기해 보면서 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거의 뭐 지난주 지금 거의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조금은 좀 저는 좀 목에 찼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카카오뱅크 이게 실질적으로 상장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카카오페이도 다음 달 8월에 이제 또 상장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큰 애들이 이렇게 하나씩 빠져나가면 카카오의 이제 무게가 조금씩은 좀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7월, 8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카카오 앞으로 그 주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개인들이 계속 받쳐주고 있는 분위기는 사실 받쳐주고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카카오가 또 다른 이슈가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나올 만큼 큰 덩어리들은 지금 이미 다 오픈이 된 상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어떤 식으로 이제 공모 시장에서 나올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는 좀 지켜보자. 자회사들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자. 그리고 급하게 매수 들어가시지 마시자는 관점은 여전히 전 유효합니다. 네. 네.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요. 게임주 카카오뱅크 얘기했고요. 다음 체크하려면요. 다음은 이제 배터리 3사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네. 배터리 3사가 지금 뭐 사실 뭐 크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합 정도. 네, 전반적으로는 약상승? 좀 조정을 약상? 받은 상태죠. 받았고, 받았고 지금 현재는 지금 뭐 그냥 유지하고 있는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네. 이 배터리 3사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봐야 될 것인가라는 건데 이제 실적도 나올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을 앞두고 뭐 기관 외국인 다 마찬가지로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3사 중에서도 조금은 좀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결론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이제 시장 3사 중에서 외국인들의 가장
선호가 높았던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네. 삼성 SDI는 외국인과 기관이 6월 내내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다. 계속 사들이는데 뭐 그렇게 주가가 그렇다고 뭐 화끈하게 오르진 않고요. 계속해서 지금 매집을 해두고 있는 상태다. 외국인, 기관, 매수세 이제 보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삼성 SDI 쪽으로 많이 몰린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도 한번 볼까요? LG화학.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방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LG화학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제 뭐 이제 상장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분할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스럽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그 3사 중에서는 주가 흐름이 가장 조정폭이 좀 적기는 해요. 3사 중에서 SK이노베이션 주가를 한번 볼까요? SK이노베이션이 2월 고점이 32만 원이었는데 지금 28만 원이면 약 한 고점 대비해서 한 15%? 15% 정도 좀 빠진 상태고 그래도 SK이노베이션이 주가는 가장 잘 지키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고점이 81만 원까지 올랐었던 건데 2월 달에 81만 원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6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60만 원대 지지했던 부분이 68만 원까지 좀 올라왔다. 네. 저는 이제 3사 중에서 일단은 가장 최선호를 찾는다면 삼성 SDI를 일단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일단은 뭐 이제 3사 역시 이제 여러 가지 매출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쪽이잖아요. 이 배터리 쪽에 대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실적 전망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삼성 SDI만 2분기에 그 배터리 부분 실적에서 흑자를 예상할 수 있을 거고 나머지 두 기업은 배터리 쪽에서는 아마 적자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LG화학은 또 화학 쪽이 있고 SK는 그렇죠. 또 정유 쪽이 있어요. 그쪽은 또 실적 괜찮을 거거든요.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보고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세 종목을 그냥 2차 전지 섹터를 묶어서 그렇죠. 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매출액 쪽에서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그 부분 하게 되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배터리 부분만 좀 떨어뜨려 놓고 본다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리콜로 인해서 교체 비용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대규모 투자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배터리 쪽은 아마 적자가 될 것이다. 흑자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라고 해봤자 2020년 2분기잖아요. 그때가 가장 저점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하면은 뭐 LG화학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영업이익은 110%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하지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있는 숫자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배터리 쪽을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가장 좀 선호도가 높은 종목은 삼성 SDI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분위기가 수급에서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 사실은 배터리도 특별히 배터리 소재 업체가 아니라 이 팩을 만드는 업체 3사는 사실은 노잼입니다. 별로 그렇게 시장에 관심 없는데 어쨌든 성장주가 올라오면서 관심은 또 올라가죠. 그중에서 3사 가운데서는 실적 단위나 따져봤을 때 삼성 SDI가 제일 낫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SDI가 삼성 뭐 전자 쪽에도 뭐를 준비를 한다고 신기술 뭐 전고체 이런 것도 SDI가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2차 전지는 소재 쪽에서 계속해서 뭔가 연구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쪽에 이제 가능성이 있죠, SDI가요. 그리고 또 뭐 이 배터리 부분은 뭐 국가 전략 기술로 이번에 또 이제 지정이 되면서 뭐 R&D에 대한 부분에 세액 공제를 좀 해주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책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수출 확대에 대한 지원책도 좀 마련하겠다. 뭐 이제 선박 추가 투입이라든지 화주의 전용 공간을 확보해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출을 좀 장려하는 이런 정책들 그리고 전략 기술로 좀 지정을 해서 좀 키워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예를 들어 이게 전년 동기 아까 말했던 2020년 2분기에 나왔으면 엄청나게 호재를 좀 작용을 했겠죠.
근데 이런 기사들 역시도 그렇게 시장에서 그렇게 뭐 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